3편 생명보험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21번부터 40번까지는 사지선다로 나오고 있고요. 범위가 적습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3편, 4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3편, 4편을 중심으로 잘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60점을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뭐 70점이나 8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을 맞으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특히나 3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고 늘 나오는 것들이 나온다. 3편, 4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3편, 4편을 공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다음에 1편, 2편을 준비하시면 뭐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3편 강의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21번 문제 대부분 법규 문제인데요. 생명보험 관련 계약 관련해서는 아까 어떤 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까? 상법에 제4편이라고 하는 보험편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보험업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법규의 근거 법규는 뭐라고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뭐라고요? 상법의 제4편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이 없죠. 엉뚱당뚱한 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은 인허가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허가 등록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행위 관련해서는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공동행위니까 독점 규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둘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아니고 이것도 적용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법적 특성. 이것도 반드시 나오죠. 법적 특성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유상, 쌍무, 불효식, 서류가 필요 없고 승낙만 하면 된다. 그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행계약성은 약간의 도박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뭡니까? 보험료를 낸다. 그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뭐를 받아요?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는다. 그죠? 유상. 그죠? 유상. 보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고 그러한 의무가 서로 쌍방에 있는 거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성에 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는 요렇게도 물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요렇게 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 법적 특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계약의 특약.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게 주계약이 있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보험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특약 중에는 우리가 구분을 할 때 특약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내가 어떤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내는 게 있고 돈을 추가로 내는 게 있고 돈을 추가하는 게 있고 돈을 추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특약을 나와 있는 것처럼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량채 할인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더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거나 담배를 피지 않거나 건강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쁜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추가로 보험료를 당연히 납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연금보험 상품의 안보장 특약. 우리가 안보장을 받으려면 연금은 그냥 일반 저축인데 거기다 안보장을 하려니까 내역을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장 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고 안보장 특약과 우량채 할인 요 두 개 여기는 돈을 안 내는 거고 여기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죠. 맞는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약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하게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계약만으로 특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만
우리가 절차, 상품 개발하는 절차만큼은 주계약과 특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우리가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어야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정기보험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간 안에 죽어야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보험 기간이 다른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것들은 동일할 수 있는데요. 사망보장도 동일하죠. 세액공제도 동일합니다. 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 기간이 우리가 죽어야, 그래서 보험 기간이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종신보험이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야 우리가 보험료를, 사망보험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차이점으로 맞는 것은 보험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겁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 맞죠? 사망보험 상품 맞습니다. 우리 사망보험 상품, 모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아니죠. 사망보험 중에는 정기보험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가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니까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맞는 내용이고, 계약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 주는 상품이다. 우리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죽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을 때 주는 겁니까?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얼핏 보면 다 맞는 지문 같은데 우리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족 사랑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랑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보험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받기 때문에. 죽어서 누가 받는 겁니까? 배우자가 받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랑보험이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부분이니까 라가 되겠습니다. 26번 교육보험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이고,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우리가 보장성 보험의 교육보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의 다양화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에서도 우리가 교육보험 기능을 하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보험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인성 프로그램, 진학 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사망 시 양육자금이 교육자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죽었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보험을 드는 거니까 당연히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보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틀릴 때, 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등적으로 뭐 적용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서로 간에 뭐 차별화해서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데, 그래서 장애인은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장애인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 보험이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공통점으로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만,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니까 막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옮겨도 돼요. 서로 막 옮겨도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축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일정한 조건,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다른 거죠. 자, 연간 납입 한도가 동일하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한도가 1,8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 한도고, 우리가 세액공제는 올해 바뀌어가지고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다. 우리 연금보험은 제한 한도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낸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제1보험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이죠. 1보험기간 중에
그죠?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이 동일하다?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조건을 수령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연간 1,800만 원까지 부과를 우리가 납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600만 원 한도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동일하다? 이 내용도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변액보험.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실적 상품이죠. 투자 실적. 그죠? 실적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그죠?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되신 다음에 아마 바로 보험회사에서는 변액 상품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변액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계약 체결 후에 방문하여 지급한다. 우리가 운용 설명서를 체결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죠. 운용 설명서는 미리 내가 가입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입 권유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계약 관리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은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1회예요. 일반은. 근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왜냐하면 투자 실적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주 분기별 1회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와 계약관리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계약자는 다른 펀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펀드를 선택할 수는 있고요. 근데 운용이나 지시 같은 것은 우리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펀드로 변경은 가능하다. 정답은 뭐라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설명서는 우리가 권유 단계에서 제공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주는 게 아니라 운용 설명서는 언제 한다고요? 권유 단계에서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변액 종신은 연금 전환 특약을 이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죽어야 받는 거니까 죽기 전에라도 돈을 좀 빼기 위해서 연금 전환 특약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 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한다. 교육보험은 종신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저축보험이긴 하지만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판매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종신연금보다 적은 연금액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장애인이 좀 더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좀 더 일반 종신보다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에게 어떤 우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편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작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요 안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은 충분히 10문제 다 맞출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고, 여러분들이 1편, 2편에서 조금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전략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편을 전략 부분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3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